이것의 조건 없는 학교는 42번은 메타 인지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이 저 논문의 주제,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학교론이요. 내가 주로 뭐에 대해서 쓰냐면, 이게 이제 조건 없는 학교론이 8근대 정동, 음, 그러니까 근대 시대에도 근대의 근대의 감정과 정서를 포괄하는 8근대 정동이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이 8근대 정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8근대 정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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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하냐면, 뭐에 필요하냐면, 뭐라는 어, 로봇이나 AI 등이 어? 등의 미래 발전 방향이 될, 어? 그리고 이게 발전 방향이 못 되면 인류는 좀 곤란해질 거예요. 로봇하고 인간하고 싸워야 될 테니까. 그래서 그 탈근대 정동, 이 탈근대 정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조건 학교론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도 심리학, 전 세계 심리학의 최근 연구 방향, 당연하죠. 심리학이나 정치학이나 심리학 등, 심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학 등 사회과학, 어, 인문사회과학의 최근의 세계적인 연구 방향도 어, 이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어, 그 전체적인 틀은 아직, 그 하나씩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은 아직 없겠죠? 그지? 아직 돼 있지 않은 학문적인 어, 보완점을 어, 학문적인 보완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않아서 학문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어, 그, 나의 지금 이 연구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보완이 필요하니까 그 보완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메타 인지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들이 주로요. 그 연구할 만한 논문들이 주로 누가 하냐면 기존에 있던 그 대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대가들, 기존의 세계적인 대가들의 논문보다, 대가들의 글보다 음, 최근 박사 학위를 받았다든가 박사 기자들의 어, 논문이나 책에서 이게 미래니까 이게 심리학 등 인문과 사회과학의 미래 세력, 그지? 미래 세력의 그 논문이나 책에서 어,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음, 근대 학문에, 그래야지만 이제 그 학위를 받겠죠. 근대 대학이니까. 근대 대학에서 근대 학문에 근대 학문에 세례를 받은 차신지, 어? 탈근대적인 어, 탈근대적 해안을 응? 찾아주기에 박사 학위를 받으려 하지만 응? 그 근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어? 자신의 연구가 자신의 참신한 연구죠. 그 박사에 관해서 참신한 연구겠죠. 연구가 새로운 시대 응?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음,
인지하지 못하는, 즉, 음, 눈먼 통찰력, 그, 폴드만이 말한 말이죠. 블라인드 인사이트. 를, 어, 의, 늘 드러내서 그걸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에요. 이 메타인지 감정도 바로 또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 감정 보면 요크 대학의 헤라크 박사학위 과정이죠. 이 박사학위 과정은 이제 박사 받고 그다음에 인문학처럼 이게 자연과학계는 다 그러죠. 근데 이게 요새 실험 심리학이 과학이 됐거든요. 실험 심리학. 그 여기도 이제 이과생처럼 박사학위 과정을 다른 데 가서 연구를 해요. 자기 연구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박사학위님이 받은 거예요. 그 파블로 페르난데스 벨라스코의 생각하는 것에 관해 느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걸 느끼는 것. 그지? 생각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How feelings about thinking help us navigate our world. 이혼에서 5월 1일 날 최근에 나온 거예요. 자기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일 거예요. 이 글이 안다는 것의 즐거운 감정, 잊어버린 것의 좌절감 등, 그러니까 메타인지 감정, 메타 코그니티브 필링스의 중요성을 연구한 거죠, 이분이. 이게 그래서 이온이라는 잡지에 나왔다는 소리는 아주 평가가 대단한 거죠,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논문의 중요성이, 학의 중요성이.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찬양받지 못한 안내자, 언성 가이즈라고 그러죠. 박지성을 보고 우리 축구선수 언성 히어로라고 그러죠. 영웅이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맨유 선수일 땐 잘 몰랐던 거죠. 그런 거다 이거죠. 이 메타인지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 예를 들어서 영국 TV 퀴즈쇼 대학 도전, 유니버시티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의 도전자들이 퀴즈쇼인데 반응 속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같이 쳐다보는 시청자는 아직 모를 때, 그지? 시청자들의.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인감인가 할 때 정답을 안다고 외침으로써 놀라움을 주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빨리 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퀴즈쇼를 보는 재미죠. 우리도 나중에 답 보면 아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 속도, 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거를 이제 지적한 거예요. 그거는 알게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것. It's knowing, 아는 건데 that you are going to know.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모르면 마이너스라서 감점 돼서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치명적이죠. 근데 확실히 여기다 빠진 게 있어.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적 수준에서 하는 대답이 넘는 거죠. 그거 지적 수준에서 대답을 아는 것 이상이 있으면 말해주는 거죠. 그냥 아는 것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거야. 그거를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다는 것의 감정. The feeling of knowing. 이게 제목이죠. feeling of knowing. 이라고 묘사하는 것으로서 그게 뭐냐면 뭔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감정.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건 나중에 잊어버리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메모해둬야겠네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잊어버린다는 건 미리 아냐고. 그 감정으로 하는 거죠. 데자비의 감정. 어디서 본 듯한. 그지? 옛날에 본 거 같은 거 있죠. 통찰력의 감정. 그지? 난 이건 알았어. 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특정 정보, 핵심 정보가 혀끝에서 맴도는 느낌. 아, 있잖아. 왜 그거 있지?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거. 아, 러시아 영화 감독. 아, 타르콥스키. 이렇게 되는 거죠. 등을 포함하여 이 메타인지 감정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의 그 감정. 그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메타인지 감정이라 부르는 정서적 처리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리 과정은 인지의 정서적 처리 과정이죠. 깨닫는 것, 지식, 그지? 지적 지식, 정보, 처리, 등 인지, 그지? 이걸 보고 인지라고 그러죠. 인지의 정서적 처리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응?
인지의 정보적 처리 과정을 메타 인지 감정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요때 요 심리학은 요 실험 심리학이에요. 요새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읽고 나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선생님 심리학과 가고 싶어요. 심리학은 부전공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심리학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다 뭐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그지? 근대 과학, 실험 과학, 실험실에서. 그래서 박사과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문과는 없어요, 박사과 과정. 메타의 인지 감정은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생각에 대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보 처리의 인지 과정을, 그게 이제 생각인데, 정보 처리 인지 과정이 생각이죠. 그랬다가 추적 관찰하고 지배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메타 인지 감정이라는 거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통제하냐면, 이 특정 정신과학 인지죠. 을 잘하는지 생각에 관한 판단인 거지. 이거 내가 생각을 잘하나? 아니면 인지 과정을, 인지 행위를, 그지? 인지 행위를 평가하고 조절하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공부가 예를 들면 어떤 것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그럴 때 내가 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 근데 그 글이 최근에 영화를 봤어. 뭐 스텔라, 뭐 요새 낸골든 이런 게 유명한데 이런 게 좀 복잡하게 공부해야 되는 영화인데 그런 걸 보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려운 영화, 예술 영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응? 응? 자료를 찾아서 읽고 분석하지만 메타인지 감정이 어떻게 해요? 더 공부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더 생각할 것인지 응? 응. 생각의 진도, 인지의 진도와 질에 관한 평가를 하는 그지? 작업,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거 읽잖아요. 읽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그러죠. 설명이 끝났어. 그지? 설명이 안 끝났어. 조금 더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메타인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읽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해서 조금 더 늦죠? 어떤 데는 어때요? 안 늦죠? 그냥 막 읽고 지나가요. 그건 뭐냐면 더 해야 되나? 조금 더 설명해야 되나? 아니면 됐나? 이 정도. 그죠? 그런 거 평가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뭐예요? 일상의 경험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하면서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좀 전에 예를 든 예술 영화라고 폼나게 들었지만 뭐 저기 뭐야 과자 사고 빵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커피 마시고 그런 것도 똑같아요. 또 그런 것들이 다 메타인지 감정의 중간에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모든 일상의 행위를 생각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조절하는 프로세스이므로. 그죠? 언제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는 종종 간과해요. 지금 내가 설명하니까 그렇지. 그런 게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간과돼요. 보통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메타인지 감정은 뭐가 없어요? 존재성. 그 존재성을 주목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라는 거를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주목하게 됐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메타인지 감정의 존재성을 확실히 밝힘으로써 즉 메타인지 감정의 새로운 영역, 지금까지 실험 심리학에서 연구해 오지 않은 메타인지 감정의 연구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뭐예요? 이게 뭐가 됐어? 이건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대학 내에서, 대학 제도 내에서 연구실을 받을 수 있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박사학위 논문이, 논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져서 이 사람은 당연히 교수가 되겠죠? 박사, 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판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하지 않은, 응? 연구 영역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공부의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 제도 내에서 연구실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하는 이유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이유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 요게 돼야, 아니면 뭐, 학위 받으면 뭐해. 교수가 봐줘서 학위 받으면 뭐하냐고. 다 소용없다고.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그럼 잘 썼죠. 근데 나는 왜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느냐?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래.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쉽게 넘어가는데, 요게 문제예요. 가볍고 삶의 배경에서 작동한다. 이 말이 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감정이 중요한데, 마일드하고. 이상한 용어죠? 마일드가 뭐야? 갑자기 왜 이 와일드의 반대말, 스트롱의 반대말이죠. 뭐, 강력한 거의 반대말이란 말이지. 뭔지. 마일드는 부드럽고 가볍고 뭐 이런 거잖아. 소프트한 거잖아. 하드의 반대말이고. 왜 근데 이런 이상한 형용사를 썼을까라는 게 의문이에요. 근데 삶의 배경에서 작동한다? 왜 배경에서 작동한다 그러지? 요게 나는 딱 걸렸어요. 요게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시비를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분도 공부를 더 확정시킬 수 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공부한 사람들도 더 이 메타인지 감정에서 이제 새로운 논문, 엄청나게 새로운 논문을 쓸 수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같은 분야지만. 그래서 같은 분야에 나중에 메타인지 감정의 학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또 한 번 더 쓴다면. 그러나 메타인지 감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서와 이성의 상호작용이죠. 인터플레이 비트윈 이모션 앤 리즌이죠. 그죠? 이모션이 뭐예요? 인지지, 인지. 그러니까 인지하고 이성각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생각하고 감정의 그 상호작용이 메타인지 감정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갖는 정신의 모습, 그러니까 생각의 모습은 여전히 격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 무슨 소리냐면, 격정과 이성, 감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명확하게 생각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는데, 감정은 뭐예요? 이 말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고, 뭐냐면 근대 과학에서,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근대 사회에서 감정은, 응? 연구, 나 생각을 하는데 방해 일꾼이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었고, 아직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돼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묘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이 어떠냐고? 지금은 근대에서 살근대로의 혁명적 시대에 전환하는 상황이니까, 근대가 아직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하지만 살근대가 이미 도래해 있는 한 응? 상황이어서, 응? 그 근대를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아직도 근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메타인지 감정이 뭐야? 그 말 자체가 뭐야? 말 자체가 메타인지 감정, 인지인데 감정이죠. 인지 감정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정신적 과정에서 이성과 격정이 끊임없이 상행작용한다. 어?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혁명 시대의 전환 상황, 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용어에서도. 그죠? 게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타임지 과정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습게 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대학 도전의 사례. 근데 뭐야 이거? 실제로 PV 오락 프로그램. 그치? 프로그램에서 인. 그죠? 뭐야? 이거는 뭐야? 대중이 보는 거잖아. 어? 대부분이 즐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메타인지 감정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학 도전이라는 영국의 프로그램이겠지만 금방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알고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이유가 그게 대부분 모든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프로그램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인지적 기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 퀴즈쇼 푸는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종종 능숙한 방식으로 메타인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메타인지 감정을 아는 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말했지만 계속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요. 정리해서 분석하면 좀 정신이 좀 혼란스럽게 써 있죠? 메타인지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뭐예요? 근대 이성중심주의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내가 10에 붙었던 문장 사람들 대부분이 갖는 정신의 모습은 여전히 격정과 이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정서가 명확한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라는 설명은 이성중심주의 근대 정신이 뭐예요? 여전히 주류 세력임을 말해주는 거죠. 이 주류 세력, 사람들 대부분이 갖는 정신의 모습이니까, 그지? 왜냐? 뉴턴 실험과학에 기반한 그게 문명의 바탕인 이성이죠, 이게. 그건 뭐예요? 감정과 정서의 배제를 전제로 한다. 감정과 배제를, 정신을 배제로 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감정 넣으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쥐를 실험하죠? 쥐를 자르고, 두뇌를 빼고, 간을 빼고 그래요. 왜냐면 실험하느라고. 쥐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못하겠죠? 못해요. 기절한다고. 그래서 쥐가 아니라 사람이면 더하죠. 의학 속에서. 그지? 죽은 사람의 아직 안 죽은 사람인데 거기서 심장을 빼내갖고 그죠? 내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 사람 너무 괴롭겠더라고. 그래서 이식하는 거 있죠? 이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가 쓴 글을 아주 며칠 전에 읽었는데 너무 괴로워하면서 썼더라고요. 왜냐면 감정이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멀쩡히 살아있는 그 아직 안 죽었잖아. 심장이 뛰잖아. 어떻게 보면 살인에 가깝죠. 물론 죽은 사람이죠. 얼마나 괴롭겠냐고. 감정이 작동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일상을 경험해도 종종 간과될 만큼 메타인지 감정은 그 존재성을 주목하기 쉽지 않으며 가볍고 삶의 배경이 작동합니다라는 설명. 이 설명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이 메타인지 감정이 아주 중요해져서 전면에 부각해야 한다는 실험 심리학의 글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잖아. 그런 글인데도 이성중심주의 과학의 보조이고 배경일 뿐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는 거죠. 이건 당위성이에요. 옛날부터 축구했으니까. 그래서인지 메타인지 감정의 영향력을 강조를 하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강조하지 않으려는 양가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독자가 읽기가 어려워요. 메타인지 감정이 중요하다며 근데 갑자기 왜 배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그냥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강한이란 단어 대신 가벼운이라는 용어를 굳이 동용하고 있어요. 이거 학문인데 뭐가 문제야? 실험 심리학의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글인데도 강한 거, 약한 거의 정도를, 디그리를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럼 강한 건 얼마고 약한 건 얼마야? 라는 설명은 당연히 과학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게 만든 거죠. 너무 웃기죠? 어떻게 정도도 안 말하고 과학을 하냐고. 그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은 게 문제. 친분이 깊어서 감정과 정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위암 수술을 한 후 수술 가위를 위안에 넣고 봉합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이거 내가 지금 아주 잘 아는 분이, 유명한 분이 이런 경험을 당했어요. 아들 친구한테 수술했다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수술해야 돼요. 너무 떨려서 그런 거야. 너무 떨려서. 이게, 친구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 사람 친구 아버지는 또 유명한 분이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 앞에 누워 있어. 그또 친구 아들이야. 친구 동료 의사 아들이야.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냐고.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를 배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려고 노력한 거죠. 위를 잘라야 똑같이 자르는 거지. 뭐 얼마나 깨끗하게 자르겠냐고. 마찬가지일 텐데. 자른 다음에 봉합하는 수술 가위로 안 해놓고 잘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그 선생님도 살고 의사 선생님도 살아있고 그 아드님도 의사 선생님,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러니까 내가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하는 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내 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말하더라고요. VIP 증후군이라고. VIP 신드롬.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VIP 신드롬은 왜 벌어질까? 그건 역설적으로 뭐예요? 개구리 해부 실험실과 다를 바 없는 수술실 의자. 개구리 해부하는 건 똑같잖아. 사람 해부하는 거랑. 근데 감정적 현실.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데 못 배제하면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지? 그 메타인지라는 감정이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글에 쓰는 것보다, 이 글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지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인지라는 게 정보 처리 과정인데, 이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배제된 이성의 기능만 필요로 해요. 인지는. 인지의 대표자가 뭔지 아세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 다음 또 뭐예요? 추론기기 AI.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추론기기 AI나 로봇의 미래 전망에도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간병 로봇. 인간 대화 AI. 요새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포함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감정의 영역이 강조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로봇이나 AI한테도 감정을 넣으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게 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 있죠. 그러나 메타인지 감정 자체가 정신적 과정에서 이성과 격정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는 설명이 이성과 감정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 같잖아. 그러면서 은근히 말하지만 근데 과학의 입장에서 이성이 주인이고 감정이 노예라는 걸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마. 응?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그지? 감정은 이 노예다 이거지. 누구의 노예야? 응? 그러니까 로봇이나 AI의 A란 이성기계라는 주인의 노예로서의 감정을 말하는. 그치? 감정 로봇, 감정 AI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감정 로봇, 감정 AI의 문제점이 뭔지 보이시죠? 이건 딴 얘기인데. 그러니까 현재 연구하는 감정 로봇이나 인간 대화 AI 연구의 결정적인 허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예요. 그래서 인문학과자들이 가서 하면 좋겠어요. 허점은 뭐예요? 감정을 이성의 노예처럼 생각한다. 현실은, 목표는 이성이 감정의 노예에 가까워. 노예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이성과 감정의 관계가 동등해야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 공부 연구하고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꼭 알아야겠죠. 아니면 연구를 해서 결론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 저 자동 그거 있죠. 그 자동차 그 무인 자동 뭐라 그럴까?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이 사례에서 시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현장 실험을 70년 됐어요. 70년 넘었어요. 하는데도 아직도 실용화를 대중 판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정 분야의 연구가 지금처럼 미쳐나요. 실제 도로에서 엄청난 도를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 연구가 거의 없잖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 정동 연구가 없다고, 그치? 그래서 자동차 못 팔고 있어요. 무인 자동차. 그 얘기 든지 오래됐잖아. 이렇게 오래되면 회사 망해요. 회사라는 게 이게 오랫동안 연구하는 데가 아니야. 연구소가 아니잖아. 얘기 나오면 벌써 몇 년 내에, 2,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무인 자동차는 아직도 못 팔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감정 분야 연구가 없으니까 실제 도로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인간은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사고 안 내면 무사고 20년씩 하는 사람들 있잖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감정 분야가 연구가 없으니까. 이 연구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메타 인지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 보세요. 메타 인지 감정. 뭐예요? 감정이 인지를 총괄하는 역할이라는 거. 메타가 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를 총괄하는 뜻이에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메타 인지 감정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놈도 그래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근대 이성만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읽고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대 이성을 포함하지만 초월하여 즉 포괄하는 감정의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관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큰 줄거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는 지금 이 연구자를 비판한다기보다 이 근대 연구자 이 성공적인 박사학위 받았잖아. 근대 연구자가 소속돼 있는 대학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했어요. 성실하게 잘했고 잘했다고. 그리고 자기 한계 내에서 열심히 잘했다고. 그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세상이 문제인 거죠. 응? 대학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제도. 더 나아가서 근대 국가제도. 자체의 문제점 지적하는 거예요.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성 중심의 세계관과 감정 중심의 그것이 중첩하고 대립하는 상황이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 왜냐면 18세기 계몽 중심, 그러니까 근대가 제도화된 시작점이죠. 근대의 제도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제도가 국가로 제도화를 본격화하던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의 제도화 본격화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만들 때 그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중심주의 폐해 이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벌써. 누가 언제요? 19세기 낭만주의 시인들이요. 그래서 내가 19세기 난 전공이 낭만주의가 아니에요. 나는 모더니즘인데 엘리어트인데 낭만주의 시인들이요. 시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그래서 시적 상상력을 내가 강조해요. 감정과 정서의 중요성을 이미 강조한 바 있었다.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야.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대 이성 중심주의 기계 문명에 이게 뭐예요? 공적 영역을 지배해왔어요. 공적 영역. 돈 벌어 먹고 살고 뭐 명예, 권력 그런 거 생기는 데는 공적 영역이죠. 그렇지만 낭만적 사랑이 바탕하는 이게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시인이 만든 거죠. 사적 영역, 이 건재해왔다. 있었다고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야. 없었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이 글의 뒷부분, 논문의 뒷부분 요약 2로 논문의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대 실험 심리학의 박사학위 자 벨라스코는 메타인지 감정의 작동 원리의 지배적인 사상이 메타인지 감정을 어떻게 이동하느냐? 간단한 신호 규칙, 기반 규칙, 그러니까 simple cue-based rules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감정은 이 현실의 세계의 불확실성의 스트레스를 피한다는 두뇌의 기계 예측 이론, 예측 기계 이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모든 걸 다 심각하게 모든 삶의 현실에 의식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의며 특별한 사건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의식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전부 다 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되는 스트레스를 항상 받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사람이 문제가 되는 사람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뭐 가족이나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전장이라고 그러죠. 전장 같은 상황에서 편한 때가 없이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주변의 눈치를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 네, 현실 때문에 너무 심한 스트레스 속에 두뇌가 끊임없이 노출되는 내기 때문인 거죠. 때문이듯이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뇌는 기본적으로 원시적, 그러니까 기본적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원시적으로 대부분의 삶을 두뇌 예측기계, 예측을 해놓는 거예요. 프레딕션. 이게 예측기계 머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이용하는 게 뭐냐면 나는 머신으로 작동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이 뭐예요? 즉,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는, 보고 눈치 보는 일을 줄이는,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게 필자는 커피숍이나 등 음식점 등을 단골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요? 두뇌에게 예측기계로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극도로 줄이려는 노력. 어? 그게 이제 두뇌 지키기예요. 이거 대강 맞는 것 같죠? 그죠? 어, 그 두뇌 지키기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메타인지 감정은 뭐냐? 그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반대인데 메타인지 감정은 정반대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근대적 이론이라서 그래요. 인지 처리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는 기제라고 본다는 거죠. 필자는 반대에 생각해요. 나는 여기서 나중에 분석하겠지만 필자는 이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메타인지 감정이 부각되는 이유는 왜겠어요? 왜 메타인지 감정을 생각을 굳이 하냐고. 그러니까 메타인지 감정을 메타인지 감정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이 예측 기계로서의 두뇌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래서 언제나 메타인지 감정을, 즉 인지의 상황을 메타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피면서, 그지? 감정적으로 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점이 강조되는데, 밸런스코는 뭐라고 말해요? 인지 처리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는 기제라고, 그러니까 예측 기계, 근대 과학의 예측 기계 이론에 승질하기에 필요하다고 모순적인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 이는 그가 근대 대학의 학위, 박사학위 수행이 때문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냐면 이 밸런스코를 비판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학위 받았으니까 어떡하라고요? 학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이해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공부한 거 사실은 이게 아니었고 정반대로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걸 읽고 있어요. 신호 기반 유칙에 따라 인지 과정이 순조로우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순조로우면 자신감 좀 긍정적이 되고, 순조롭지 못하면 실수라는 느낌도 부정적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의 속도와 편안함,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지. 근데 메타인지 감정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그게 메타인지 감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드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게 유레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알죠? 물속에 아르키메데스가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뭐예요? 자기가 들어갔을 때 물을 밀었잖아. 물체의 그 크기가 물이 나온 만큼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계적 세계관이죠. 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감각. 응? 흥분한 행동, 빨개 벗고 뛰어났다며 그 흥분한 행동의 분출, 빨개 벗고 뛰어날 만큼 그걸 일으킨 건 게 뭐냐면 통찰력의 메타인지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즉, 그게 하나의 사례. 응? 정확한 사례죠. 메타인지 감정의. 또 하나의 사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보통. 극적인 역사적인 사례인데 메타인지 감정이 대학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공들여 만들어진 실험실 환경 같은 거죠. 그치? 니치 환경이지만 그 밖에, 한계 밖에서 하는 생각, outside confine,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메타인지 감정이. 1983년 소련의 세르푸코프 핵조기 경보시설에서 경보가 울렸는데 탄도미사일 5개가 미국에서 소련으로 향하고 있다는 시스템, 그렇게 시스템이 말한 거죠. 우리 핵 공격을 받고 있다. 근데 그거에 이 경보시설의 대장이 페르트로프 중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죠. 핵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건 진짜다, 공격해야 된다, 아니다, 결정을 내려야 됐는데 페르트로프가 소련 방공망 부대에게 이제 핵을 발진할 수 있는 부대예요. 아, 이건 거짓 경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거 안 했으면 뭐가 됐겠어요? 핵전쟁이 났겠죠. 진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거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거 나중에 진짜로 벌어졌는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런 엄청난 압력 속에서 어떻게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치? 그랬더니 페르트로프가 뭐라 했냐면 기분이 이상해라 했어요. I had a feeling in my gut 이랬어요. 그래놓고 이걸 해설을 하는데 벨라스코가 이 두 개의 사례는 감정이 더 높은 인지처리 과정에 방해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방해물이라고 아니라고. 방해물이 아니죠. 도움이 되는 거죠. 방해물이라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안다는 것의 감정은 사실은 공부한 거 얘기 아까 했잖아요. 학습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죠. 안다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의 감정은, 그래서 시험을 위해 뭘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고 선대형 시험에서 혀끝 경험의 전략적 사용, 알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특히 그렇죠. 그거 틀리고 맞고가 한 개, 두 개 틀리고 맞고가 수능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의대를 가느냐 보기 안 하잖아. 그걸 하는 게 직감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직감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제 이 페르트로 벨라스코의 그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직감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메타인지 감정이 때로는 길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경고죠. 인위적으로 유도된 메타인지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광고, 어? 대중적 선전. 그건 인지 감정이 대중적으로 된 거죠. 상대방은 악이다 그렇게 말하죠. 대통령은 뭐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감정적이죠. 실제 뭔지 잘 모르고 그죠? 서로 그래요. 야당 당선은 어떻다. 부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게 하는 거, 유도하는 거죠. 감정은 조작될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오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메타인지 감정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 때문에 벨라스코는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벨라스코는 교수가 될 것이에요. 그것도 유명한 교수가, 중요한 내용의 교수가 되겠죠. 심리학과에. 분석을 해보면 메타인지 감정이란 용어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근대적 인식 능력하고 탈근대적 정동 능력의 혼성어예요.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문제가 뭐예요? 벨라스코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섞여 있다. 탈근대적으로 섞여 있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모순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메타인지 감정의 적용 사례를 말하는데 그게 상호 모순적인 해석을 유도해요. 조금 전에 그 얘가요. 두 개가 상호 모순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르키메데스 원리 있죠. 그거는 첫 번째 사례. 그거는 기계적 세계관에 관한 학술적을 증가시킨 감각의 사례예요. 그래서 근대 기계 문명의 초석이 됐겠죠.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근데 이 경우에는 메타인지 감정이 뭐예요? 근대 이성 중심주의 문명의 뭐가 돼요? 가벼운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맞았어요. 그러나 핵전쟁을 피하게 한 페르트로프 중령의 메타인지 감정의 두 번째 사례는 실험실 환경과 틈새 환경의 한계 밖에서, 즉 근대 이성 중심주의 생각의 틀 밖에서 생각하는 거죠. 즉 뭐예요?
탈근대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베르트로프 중령의 기분이 이상야릇했어요. I had a funny feeling in my gut라는 메타인지 감정의 긍정적 묘사에 동원된 직감이죠. 이 gut가 직감이죠. 이 gut이란 단어 있죠? 이게 직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벨라스코가 맹목적으로 직감을 신뢰할 수 있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경고를 해요. 이건 뭐야? 앞엔 좋다며. 그러니까 직감의 중요성에 관해 어떻게 해요? 상호 모순되는 발언을 했다고. 결정적으로 직감 때문에 핵전쟁을, 응? 그 직감이 뭐야? 이게 뭐야? 직감이 뭐야? 이게 메타인지감. 그렇죠. 응?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바로 뒤에 그거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신뢰 안 했으면 핵전쟁이 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메타인지 감정이 아르키메데스 이후, 그지? 근대 기계 문명의 이성중심주의 체제 내에서는 뭐예요? 보조적 위치에서 잘 작동됐어요. 그지? 맞다고. 보조적 위치에서 잘 됐잖아. 응? 그래서 이 엄청난 기계 문명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편하잖아요. 에어컨, 자동차. 그지? 근데 메타인지 감정이 핵전쟁이란 근대 기계 문명의 내부 모순을 극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건 뭐예요? 주력 부대가 됐잖아. 그 소리죠? 그러니까, 즉, 근대 시대 동안에는 어땠어요? 보조적이었지만, 이제 탈근대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주력 세력이 돼야 한다. 응? 주력 세력이 돼야 한다는 거를 자기가 말했어요. 눈먼 통찰력처럼.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말했는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벨라스코가 입으로는 똑바로 말하면서도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딴 거 있는 거 아니죠. 벨라스코가 말한 걸 그대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딴 거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벨라스코가 이 두 개의 사례는 감정이 더 높은 인지 처리 과정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 자체도 또 모순이에요. 메타 인지 감정의 절대적 필요성을 모순되게 설명해요.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모순되게 설명해요. 뭐냐면 이성적 인지 처리 과정이 메타 인지 감정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야, 진짜로? 왜냐면 감정을 묘사하는 메타인지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메타인지 감정의 용어 자체 보세요. 인지 과정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 메타. 그러니까 이성의 개별적인 인지 처리 과정보다 메타인지 감정이 어때요? 더 높은 차원에 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 속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더 높은 인지 처리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거 틀렸다고. 응? 두 개는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돼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내 말이 맞았던데 밸런스코가 맞았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코의 담론이 뭐가 있어요? 혼란이 있죠. 이 혼란은 왜 그럴까? 밸런스코의 탓이 아니라 연구자 밸런스코 개인의 탓이라기보다 아니에요. 내가 밸런스코라는 개인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연구를 잘했다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메타인지 감정. 좋은 개념이에요. 탈근대 시대의 도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게 누구냐면 현재 세상의 학문적인 주류 세력, 주류예요, 주류 지금. 근대주의자들의 자기 모순을 답습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무수히 많이 봤어요. 읽으면서 내가 읽는 모든 글들이 거의 다 이거예요. 응?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동, 예,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 과정이 바로 이런 자기 모습을 홍보하면서 현대 시대의 풍자면서 아직 척지도 제대로 안 된 현대 시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비판하고 싶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시대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이 혼란이 없어질 텐데 세상의 혼란이 문제라서 그런 거죠. 메타인지 감정을 이성적 정보 처리 과정인 인지의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할 수도 있어요. 응? 국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대를 포괄해야 되니까. 근대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광고나 대중적 선전의 주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감정은 조절될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오도될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결론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현재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타인지 감정의 통제를 벗어난 이성중심주의 한계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필터 버블.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에 따라 선별된 정보에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이다. 이 필터 버블이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개딸. 개딸 태극기 부대. 야당의 개딸과 야당의 개딸과 태극기 부대. 둘 다 그런 거예요. 부대 등 극자와 부부의 지배, 정치, 문화의 지배 현상으로 발현되는 등 한국에서죠.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있죠.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 응? 전 세계에 있어요. 이거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만 있으면 왜 웃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여평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트럼프 여평도, 전 세계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정치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자체가 돼버린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메타 인지 감정이 중요한데, 이걸 본격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경이고 보조로 취급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근대 이성 중심주의 실험과학의 한계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감정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다. 즉 메타인지 감정이 벨라스코가 등 실험과학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냥 조그만 연구 과제로 알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뭐라 그러냐면 메타인지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거 내 영어로 썼죠. consequential. consequential이라는 단어는 consequence라는 단어는 consequence, 결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결과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consequential. 진짜로 중요하고 진짜로 세상이 바뀐다는 거야. 그걸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써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대학 도전의 사례 보듯 인지적 기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것도 쓱 지나가요.
종종 농숙한 방식으로 메타인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결과물로 중요한 중요성의 결과물로 인지적 기량을 언급해.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친구한테 이거 전문의인데 그 뛰어난 의료 기술이 뭐냐? 그러면서 내가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인지적 기량의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죠. 근데 전문직의 대표 주자는 의학과 법학이에요. 왜 그래요? 근데 이성중심주의 세계를 대표하는 두 영역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 많이 생기고 뭐 그러잖아. 출세한 것도 다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녀가 이 두 개의 길로 가기를 한국의 부모는 대부분 소망하는 거야. 그래서 의대 열풍이 뭐 의대 증원한다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이잖아요. 뭐 한 학부 분야 인문학은 없어지는데 학부모가 들썩거리지도 않죠. 인문학은 통째로 없어지는데. 응? 불문과 동문과 몇 개 안 남았잖아요. 학부모가 들썩거리지 않고 신문에 나오지도 않죠. 응. 의학과 법학이 왜 그러냐? 근대 세계관이 확고하게 지속되는 동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대 문명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전문 영역이 될 거니까. 여기서 거기 그 의사만 되면 판사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팔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의학과 법학이 공동체의 총화로 계속 남을 것인지 다소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래 얘기했냐면 이 필자가 친구에게 특히 강조한 게 전문의의 인지적 기량, 네가 뛰어난 거는 합리적 이성의 힘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필자의 친구가 뛰어난 건 교과서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된 의료기술 때문이라기보다 그런 건 어떤 의사라도 충분히 암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라고. 뭐? 정서와 감정의 영역, 즉 직감의 높은 수준 때문인 거죠.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믿는 거예요. 멀리서 차 타고 비행기 기차 타고 온 것 같아갖고 뭐 6시간 7시간 어느 날 하룻밤 자고 이러고 이제 5분 만나려고 오는 거야. 친구를. 아니면 내 딸이 죽을 거나 내가 죽거나 뭐 부인이 죽거나 이럴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고. 왜 찾아오냐고. 그치? 그게 뭐예요? 메타인지 감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벨라스코의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생각에 대한 관한 감정, feelings about thinking에는 사실은 여러 개의 차원이 내재해 있어요. 필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유튜브 채널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인간의 삶의 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등 네 개의 차원으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육체적 차원 보면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차원도 감정을 분출해요. 예를 들면 동물들조차 뭘 느껴요? 두려움. 걔들은 허공을 보고 짖죠. 두렵단 말이죠. 생각에 관한 감정을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얘들 메타 감정이 있다고. 근데 생각의 감정의 2차원은 이성을 위한 가벼운 배경 정도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실험과학 등 근대 이성의 이성중심주의 지배기간 동안이었죠. 응?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간단한 신호 규칙에 따라, 그치? 감정이 이성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될 수 있다. 그거 생각하는 거죠. 왜? 기계는 그러니까. 기계 문명의 차원에서 그럴 수 있죠.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원구를 위한 유레카, 발견의 기쁨 수준. 이거 그래서 굉장히 아르키메데스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정도의 감정이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키메데스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발견에 뛰어났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페르트로프 중령이 핵전쟁을 피할 수 있게 만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연합한 기분은 어떻게 해요? 도출될 수 없었다고. 소련에 있으면서도 소련의 군인이었잖아. 그지? 공산주의도 이성적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성중심주의 또 다른 청원. 공산주의 세계. 그래서
이성중심주의를 최고 신뢰 실천세력 근대에 있는 그러니까 메타 인지 감정을 알기 즉 메타 인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리라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그치? 분인이잖아 분인 거기다 공산주의 소련에 어? 그 페르트로프 중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정할 때 뭐예요? 이상야릇한 기분.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감정이 이성중심주의 가벼운 배경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는 우판에 의한 핵전쟁으로 이미 종말을 구했을 거예요. 벨라스코가 자신의 실험 심리학이란 근대 과학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실험 심리학 쪽에 있는 근대 과학자예요. 근데 연구를 뭐예요? 통제할 수 없어 위험한 도구인 직감을 중시하는 생각에 관한 감정, 즉 메타인지 감정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 그게 감정적. 이때 감정은 탈근대 정동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좀 밀려간 거예요. 그 기존의 육체적 본능의 감정과 이성적 체제의 보조제로서의 감정과 정서를 포괄하는 두 개를 감싸고 넘어가는 팔근대 정동의 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영적 차원의 바탕을 둔 메타인지 감정이 응? 근대가 지속하며 만들어진 다중위기의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해결책이 만들어진 바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벨라스코조차 믿었다는 사실이 이걸 읽은 주야 이유입니다. 원문은 이혼에 있으니까 이혼에서 찾아보시고 한국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번역기를 돌려도 됩니다. 네.